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팅 창에는요.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차근차근히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인은 역시나 전화입니다. 02-377 0269번으로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와 대화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놓고 바로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요. 오늘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모두 조금 밀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밤에 미국장이 조금 빠져내려갔죠.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금리를 조금 더 가파르게 빠르게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 매파적이라고 하죠. 매파와 비둘기파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매가 좀 공격적이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나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더 이상 올라가기가 좀 역부족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해외 증시에서 우리가 봐야 됐던 것이 상해 종합지수였는데 지금 보면은 중국 지수도 올라가다가 어제 이렇게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도 갭으로 떨어져서 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세계 경제가 지금 아직까지 역시 완벽하게 안정세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무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당국 관계자들은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시장 참가자들만 너무 김치국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9.1%였던 그 물가가 6.7% 5%대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좀 만세 부른 거죠.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대로라면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과 기대감들이 실망으로 변질되면서 오늘은 1.4% 정도 이렇게 코스피가 밀리고 있고요. 시가 떨어지고 살짝 오르는 척 했지만 밀리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듯 선방하는 듯 했으나 결국 0.55%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떨어지면서요. 거기다가 수급도 사실 좋진 않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올라올 때는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반복이 되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결국 매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다 보니까 2,500을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이냐면 결국 핑계를 파월 의장을 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핑계 대지 맙시다. 떨어질 건 떨어지게 됩니다. 라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은 한 번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끼리 김치국물 마시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파월 탓을 하고 있지만 저는 파월 의장 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치국 마신 게 탓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고금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0.5% 금리를 올린다라고 지금은 예측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0.5%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금리 인상 속도가 또 가팔라진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동결했죠.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폭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파르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올린다라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금리를 어떻게 올릴 건가에 대한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 금리가 막 5%를 넘어서 6% 넘어가는데 우리나라가 3%에 유지가 된다면요. 외환 유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도 깊게 살펴봐야 돼요. 최근에 외환 시장 개방을 했죠.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그 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 개방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탄탄하다, 자신 있다라는 것을 내비쳤을지도 모르겠지만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나가는 구멍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외환 유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외환 위기가 예전 같았으면은 3년 정도 걸쳐가지고 올 것을 지금은 1년 또는 6개월 만에 와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위기가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도망치는 구멍을 크게 열어놨기 때문에 뒷문을 크게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놓여진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안전한가라고 하면 경제가 안전하지 않는데 그런 선택을 했던 것들이 결국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바닥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상승세가 한번 나와주고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시장에 반영된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가파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초래될 만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했던 거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것은 지금부터 이 고금리가 발생이 됐던 요 시기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시장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경제 위기가 왜 와? 경제 위기 그렇게 쉽게 오는 거 아니야. 에이, 그렇게까지 오겠어? 라고 다들 방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반영될 만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 생활을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여러분들과 방송 생활 1대1에서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게 2017년에는 제가 2018년 하락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그런 핑계 대지 않아요. 그래서 선반영, 저는 그런 이야기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반영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요 굉장히 싸요.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죠. 뭐 최근 들어서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화학업종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납품했던 회사와 계약을 했던 적이 있다라고 해서 급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테슬라랑 납품을 하는 회사와 또는 했던 회사와 계약을 한번 했던 적이 10년 전, 5년 전에 계약을 했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상한가를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테마가 써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딴 것까지도 써먹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우리는 또 열광을 하면서 사고 있는 그런 걸 보니까 이 현실이 참 참담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2차 전지 관련주에 물리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어제 그렇게까지 재료를 써먹은 걸 보니까 끝물이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가를 빼면서 사람들에게 물량을 뺏는 방법도 있지만 네가 가진 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어때? 라고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급등 나오면 어때요? 종목 교체를 하고 싶어요. 내 거는 꼴배기 싫고 안 가고 가지도 않는데 정리해버리고 2차 전지 저거 사면 내가 돈 벌지 않을까? AI 관련주 사면 돈 벌지 않을까 해서 테마주들이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자가 나고 품절주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내용을 조금이라도 섞을 수 있다면 급등시켜가지고 종목을 바꾸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또 같이 추천하면서 약간은 동참하는 형태도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위쪽에 버티는 것 같지만 대형주 위주로 본다면 조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빼고 나면은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 종목을 팔고 새로운 종목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내 종목 팔 때 그거 누가 사겠습니까?를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팔고 나가는 그런 종목들을 사서 이후에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더 빼게 되면은 역시 파는 게 맞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손절하는 물량들을 또 뺏어서 단기적으로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급등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단기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상승세는 크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악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상승을 오래 시키는 것이 아니라 뺏었던 물량을 다시 넘겨주는 상태가 될 거다. 그게 저는 탈출구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탈출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라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홀딩을 해도 해야 될지를 제가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런 요건들이 지금 충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홀딩하면 좋을 거고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 텐데 그렇게 해도 되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제가 지금부터 파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최대한 관망하시고 현금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지금부터 전화를 주시는 분들과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TX요. STX고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7,500원에 10% 정도 됩니다. 7,500원에 10% 정도 10%요? 되는데요. 네. 아, 이거 뭐 11월에 급등 나왔을 때 매수하셨네요? 네, 그때 말이에요. 이제 깨달은 바가 좀 있으세요? 저럴 때 사면 수익이 안 난다는 거? 그때 말이에요. 아주 그냥 절실히 깨달아. 뭐 이렇게 사는 거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은 그냥 계좌를 앞으로 계속 까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은 급등 나왔을 때 사면 내가 물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공평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것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디 사야 되는가 정말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알 것 같다는 게요. 올라갔을 때 사면 내려가고 내려갔을 때 사면 올라갑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게 유리할까라고 하면 내려갔을 때 사야 돈 버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것들을 우리가
시청자님도 알고 계셨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학생들도 알 텐데 왜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냐면 여기서 사면 수익 날 것 같고 여기선 좋다는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좋다는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STX도 여기서 사셨을 때 안 좋다 해서 사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네. TV에서 추천하든지 누가 좋다고 하든지 뉴스를 보니까 좋다고 하든지 어쨌든 좋은 이야기들만 가득하니까 이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트를 보고 급등했을 때 안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다고 할 때는 안 사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매수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당장은 이 차트가 다행히 N자 반등이라고 해서 눌림목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가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한번 뛰어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기업도 뭐 리튬이라든가 뭐 원자재들, 니켈 이런 원자재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어제 이상급등 현상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게 지속될 만한 상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STX라는 이 기업이 3,000원까지 혹여나 밀려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원래 하고 있는 업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요. 뭐 이제 뭐 원자재 수출을 한다든지 뭐 우리 해운 물류 이런 게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 리튬이라든가 니켈 이런 거라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쪽으로 엮여서 어제 급등한 거니까 너무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고 지금은 여기서 혹여나 밀린다고 하면은 물류는 앞으로 저는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져 있지 대기업들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수출은 괜찮아요. 그래서 수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혹여나 4,000원 이하나 3,000원 이하까지 빠져내려가면 이거는 손절할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7,000원에 안 샀으면 7,000원에 안 샀으면 정말 여기 사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었을 텐데 네. 여기서 샀기 때문에 그냥 물려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4,00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뭐 상장 폐지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회사가 상장 폐지되거나 그러지 않냐고요? 네. 네, 그거는 네이버라던가 이런 포털 사이트에 검색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 걱정을 하실 만한 기업은 아닌데 그런 걱정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조금 이렇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정도는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상장 폐지될 기업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수산중공업 2,975원에 50%예. 2,975원에 50%요? 예.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라 이래가지고 샀는데, 그 계속 좀 상태가 안 좋네, 예. 그래요? 예.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는데 수산중공업이 무슨 상관이 있죠? 그냥 상식적으로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냉정하게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는데 수산중공업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중장비 그 건설업종이라 해가지고.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산중공업 중장비를 쓴다고 했습니까? 전에 한번 텔레비 증권회사에서 하는 것 같던데. 아니요, 증권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냐는 거죠.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신 거예요. 증권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그냥 넌지시 떠보는 거예요. 던져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맞으면은 내 말이 맞지 하는 거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보고 사시게 되면은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산중공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사실상 건설 중장비를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있어가지고 재건을 하게 된다면 건설 중장비가 많이 팔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생길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런 걸 자꾸 장기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기업인가 하면은 그닥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수산중공업이 급등했던 이 이유는요. 정세균 총리랑 연관이 되어가지고 대선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었어요. 이 회장님이 그분하고 뭐 동문이다, 대학 동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더 나와가지고 그런 쪽으로 급등했던 정치 테마주일 뿐인 거고 지금 내려와 있을 때는 그냥 터무니없는 건설 중장비 쪽을 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이 회사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그냥 넌지시 생각한 거에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장기 투자를 할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을까 하면요. 장기 투자를 할 만한 메리트는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건설업황도 좀 많이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건설업황이 조금 많이 무너질 수 있는 약간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굳이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갈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슈가 유지가 됐다면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유지가 되고 진짜 우크라이나 재건합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나라 산업들이 우리나라 건설 중장비 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하러 우리가 도우러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 유지가 됐다면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고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투자 실패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대응을 저점을 무너뜨릴 때 2,800원 무너질 때 또는 2,900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낫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저점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손절 타이밍은 지나갔고 비중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홀딩 하셨다가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는 앞으로 조금 더 이야기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전쟁이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등 나오는 거지 이슈랑 상관없다. 이 기업은 그런 거랑 별로 상관없이 이슈 때문에만 급등하는 거지 이 회사의 가치를 보장하는 내용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자. 지금은 2,500원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걱정할 만한 기업은 아니니까 홀딩 의견 드리고요. 튀어 올라오게 되었을 때 이 기업은 끼가 있어요. 뛰어 올라올 때 힘은 있기 때문에 3,500원 이상까지 올라오는 힘은 있어서요. 수익을 실현시키는 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전에서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본전에서 일단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나머지로는 3,200원이 됐든 3,500원이 됐든 3,300원이 됐든 3,400원이 됐든 내가 팔아야 되겠다라는 자리를 오늘 한번 스스로 정해보시고 그 자리에서는 꼭 파시는 시청자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콜마 BNH입니다. 콜바 BNH. 네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2,000원이고 비중 10%입니다. 32,000원의 비중 10%입니다. 10%요? 네네. 그렇군요. 뭐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좀 거의 좀 단지가 좀 매수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예. 네. 일단 네, 이 그래가지고 콜마 BNH라는 이 기업은요,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이기도 한데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엮일 때가 굉장히 많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게 뭐 중국에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으니까 화장품도 안 팔릴 것이고 뭐 이런 거 화장품 제조 아무리 해봤자 뭔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화장품 업계는요.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지 대형주들은 괜찮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 산업으로 지금 점점 이렇게 굳혀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형 화장품 기업들은 저는 조금 홀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은 오히려 코로나 터지고 영업이익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건강기능식품에 있어가지고는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주가만 과하게 빠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이 밑으로 혹여나 빠지게 된다. 지수가 빠져가지고 내려갈 겁니다. 아마 이 회사가 나빠서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지수가 빠지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2만 원 부근이라던가 그 이하로 떨어질 때는 저는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가지고 비중 20%에서 30%까지 늘리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익권에 도달할 때까지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는 거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26,700원에 30%. 26,700원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사셨어요.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예, 언제 사셨어요? 한 열흘 됐는 것 같아요. 이 자리는 고수들이 하는 자리예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이런 매수 자리가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은 고수들이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시청자님 고수세요? 아니요. 네, 그럼 빨리 나가는 게 맞아요. 지금 자, 다시 질문할게요. 뭐 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 뭐 들을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할게요. 다시 고수세요? 아닌데요. 네, 그럼 나가면 돼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는 나가야 돼요.
고수들이 여기서 매매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우리가 고가 매매라고 해가지고 고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건데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셨던 이 자리가요. 돌파 자리라고 해요. 신고가를 들어갈 수 있는 간당간당한 돌파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요. 내가 손절 라인을 딱 정해가지고 칼같이 손절하고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손절 라인일 때 이거는 개미를 터는 행동이구나. 내가 여기서는 홀딩을 해야 되겠어라고 판단할 줄도 알아야 되고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내가 어디서 팔지도 딱 깔끔하게 내가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마인드도 중요하고요.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더 안 올라간다라고 판단하면서 체크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눈치와 그 정도의 경험과 그 정도의 실력이 없다면 이 종목은 수익도 못 내고 무조건 물리는 자리예요. 반드시 물리는 자리입니다.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개미들은 물리는 자리가 돼요. 왜? 이 자리는 고수가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고수들이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고수가 아니면 빨리 나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하시던지 간에 그냥 안 듣겠습니다. 고수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했으면 그냥 매도밖에 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도 좋으니까 꼭 삼성 엔지니어링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죠? 예. 다른 종목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중에서 저점에 와 있는데 올라갈 만한 그런 기업이 있는 기업을 사가지고 바쁘게 빠르게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저축한다 생각하고 나눴는데 적금 이자보다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돈을 보관한다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 자금을요 100만 원 이하로 줄여버리세요. 그리고 나머지로 그 1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다가 주식에 대한 감이 오셨을 때 그때 돈을 좀 키우세요. 안 그러면 지금 이거 큰일 나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그냥 시청자님께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이걸 들고 있는 다른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좀 짜드린다면 26,000원이 손절 자리고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28,000원 이상의 고점 라인이 되는데 저걸 뚫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정한 수익률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손절 26,000원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도 의견 드려봅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NEW 뉴요. NEW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매수가가 8,530원이고요. 비중은 20%인데, 지금 유아이닝 그런 것 때문에 NEW가 악재가 나왔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 그래요? 자, 그게 악재라고 생각할 거면 유아인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유아인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유아인이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게 거품이 빠지는 게 맞는데 아무 네.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래요? 그게 무슨 악재입니까?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건요. 시청자님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제가 항상 방금도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업황 설명을 했나요? 네네. 했어요. 제가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무슨 기업인지 설명을 했나요? 안 했어요. 그죠? 네. 뭐 건설 업황이니 뭐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갈 수 있는 만에 앞으로 전망이 어떻네, 업황이 어떻네, 시황이 어떻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가격 이야기만 하고 매매 이야기만 했어요.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업의 업황과 전망과 가치, 재료, 뭐 분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그냥 가격일 것뿐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게 올라가면 빠져요. 이게 지금 빠지고 있는 건 이유는 유아인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올라왔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다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가 올라갈 자리가 여기였던 거예요. 그냥 여기에 사면 안 됐던 거고 그냥 샀으니까 유아인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걸 모르는 다른 전문가들이 유아인 때문입니다 하고 있는 거지 아무 짝에도 상관없어요. 그냥 올라왔고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생기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내려가는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시청자님 그 집 앞에 짜장면 드실 때 28,000원이면 네. 드셔요 안 드셔요? 한 그릇에 28,000원 비싸요 싸요? 비싸죠. 비싸요. 그러니까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겠죠. 안 사 먹어요. 근데 짜장면을 집 앞에서 2,000원에 팔면은 싸니까 한번 먹어볼 만하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짜장면은 변함이 없는데 2,000원이냐 23,000원이냐에 따라서 먹고 싶기도 하고 안 먹고 싶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NEW라는 기업을 5,000원대 사고 싶었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올라간 거고요. 5,000원, 네. 9,000원, 8,000원 되니까 어우 비싸 안 살래 하니까 어때요?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한 거지 거기에 UI는 쓸데없는 이야기가 갖다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제발 좀 뉴스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뭐 업황이니 재무니 뭐 가치니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싸게 사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올랐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살아?
내렸을 때 사라. 그러니까 9,000원, 8,000원대 좋다 할 때 사지 말고 5,000원, 6,000원대 안 좋다 할 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게 투자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냥 이거를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고점에 사서 떨어지니까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거죠. 이게 왜 떨어지죠? 좋다고 했는데 유아인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비싸게 샀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NEW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지금 일단 흑자 적자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가가지고 컨텐츠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나면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간다. 그러면 내가 원래 8,500원 안 사고 6,000원 샀으면 돈을 벌 거를 괜히 내가 8,500원 사가지고 본전 찾는 거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투자를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돈을 벌려고 해야지 왜 본전 찾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남들이 좋다고 할 때 살 게 아니라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사가지고 남들이 좋다고 할 때 팔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다고 할 때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NEW가 6,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은 사실 비중이 20%라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추가 매수 할 거면 저는 한 5,000원에 가깝게 또는 5,000원 조금 이하로 빠지면 추가 매수를 고민해 볼 만한 자리인 거지. 그게 아니면 그냥 올라올 때 본전, 다음번에는 팔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뭐 하면 돼요? 다시 사면 돼요. 내가 이번에는 올라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샀기 때문에 시간만 날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건 누구 탓이다? 제 탓이죠. 맞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다음번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다음번에 8,5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위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덜컥 매도하지 마시고 8,500원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길 바라고요. 5,000원 이하로 빠지면 추가 매수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까지 빠질 때도 저 때는 진짜 악재가 있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00원 이하로 빠질 때도 덜컥 매수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보고하자. 제발 좀 보고하자.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보고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요. 예측을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근데 예측한 대로 무조건 된다 믿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보고하자. 5,000원 됐을 때 추가 매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예측이죠. 근데 5,000원 됐을 때 보고합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고맙습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상담은 저희가 강연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 강연의 일정을 좀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강연 많이 잡혀있죠. 토요일에는 네 분이 다 각각 지역으로 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창원으로 갑니다. 창원 한 4개월 만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오신다면은 제가 어떤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무슨 매매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매매하는지를 알려드릴 거니까 오셔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가시고 그리고 제가 보는 시장의 뷰도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창원 오후 1시에 가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은 오후 2시예요. 그래서 천안만 2시입니다. 항상. 그래서 천안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천안은 항상 2시에 보통 열리니까요. 1시와 2시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시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창원에 2시 오면 강연 끝나요. 그러니까 창원에는 1시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천안은 2시에 오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상담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플러스라고 하는 이 기업을 매수하셨대요. 5,700원에 매수하셨고요. 5,700원에 매수하셨는데 10%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5,700원에 매수했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네요. 과거에 여기 작년쯤에 사가지고 물려있던지 아니면 최근에 올라올 때 그냥 멋모르고 샀다가 지금 물려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매수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YG 플러스라고 하는 요 기업도요. 최근에 이제 SM이 뭐 인수를 한해 만에 카카오랑 뭐 하이브랑 지분 싸워내 만에 요런 과정 속에서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왜냐하면 엔터주에 관심이 좀 쏠려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YG 쪽에서 신규 이제 그룹이죠. 신그룹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베이비 몬스터였나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뭐 한 작년 한 말부터 영상이 올라와서 홍보를 하기 시작하던데 언제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뭐 티저 이런 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나 흥행하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흥행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5,700원 사서 기다려보는 것보다는 더 싸게 사놓고 기다리는 게 맞았는데 어찌됐든 올라갈 때 따라 붙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는 아직까지 힘은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들고요. 추세상으로도 사실은 위쪽으로 이렇게 약간 돌아서서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6,000원 이상 때까지 간다면은 저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5,700원에 매수하셨다면 매수가랑 그렇게 멀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정했다가 빠지면은 한 발 물러섰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신호등이 약간 노란불인데 뭐 이렇게 파란불인데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지금 뛰어가 볼까? 아닐까 고민하다가 내가 한 발 딱 나갔는데 빨간불로 바뀌면 어때요? 뛰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빨리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빼고 다음 신호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밑으로 밀리면 한 발 뺐다가 나중에 다시 사면 되니까 나중에 5,000원을 사든 4,500원 사든 다시 이 가격에 사든 결국 다시 사면 되니까 일단 한 발 빼자. 그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고점 자리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480원 요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요 자리가 밀리면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혹여나 이게 4,500원 이하로 빠진다면 엔터주 쪽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재진입 가능하다라는 전략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농우바이오입니다. 1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5% 비중을 갖고 계시고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일단 11,000원에 매수하셨다면 뭐 보유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농우바이오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오히려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도 확인되죠, 그죠? 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2017년에 100억을 찍었던 영업이익이 지금 110억까지 다시 올라오는데 39억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2017년에 주가가 얼마였는가라고 하면요, 16,000원, 17,000원이었는데 돈은 더 벌는데 주가는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이게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돈은 더 벌고 있는데 가격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저평가라 생각하고 사놓으면 되는데 사놓고 기다리려고 하니까 어때요? 안 가죠. 그리고 남들은 이거 사놓고 기다린다고 하면 뭐예요? 누가 저런 걸 사서 기다려? 오래 걸리는데. 예,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는 자리가 되는 거고 이런 걸 사놔야 돈을 버는 거예요. 왜? 농우바이오가 좋다고 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개미들이 달려들 것이고 개미들이 달려들면 전 또 상담해야 되겠죠. 아이고 왜 샀습니까? 내가 저때 사라 했잖아요. 하고 상담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팔아내십시오. 그냥 올라오면은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해도 좋은 자리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바닥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바닥을 안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8,000원 이하로 혹여나 밀려 내려간다면 기회가 생길 것 같네요. 그래서 8,000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 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가 좀 이상해서 농사 좀 이상한데 얘들 종자 사업도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8,000원 이하로 빠지면은 추가 매수 가능하고 비중을 30% 이상까지 늘려도 좋다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올라올 때는 12,000원 정도까지는 최소 올라오겠죠. 지난 정고점이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올 때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라는 종목이고요. KMW는 지금 3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데요. 추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지금 일단은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방금 농우바이오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이 기업은 무선통신기지국, 그러니까 어디에 엮일 수 있을까요? 무선통신기지국이라고 하면은 5G 생각하시면 돼요. 5G에 엮이겠구나. 그래서 이쪽이 5G 무선 통신 장비 쪽으로 엮여가지고 한때 급등을 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5G 지금 쓰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5G 어때요? 편한가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G가 뭐 눈부시게 뭐 빛나나요? 4G보다 엄청 빨라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만족감을 주고 그러나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4G에서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G라는 산업은요,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6G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산업이었던 건데 어쨌든 5G가 흥행하려면은 그걸 쓸만한 컨텐츠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컨텐츠는 없어요. VR, AR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율주행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IoT, 사물인터넷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로봇 관련 이야기들, 로봇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제어할 수 있다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신망이 LTE보다 좀 더 필요했던 건 맞으나 그렇게까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었나 하면 아니에요. 그래서 6G로 넘어갈 때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은 컨텐츠들도 같이 성장해가지고 어우러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통신업종의 부흥기는 저는 6G라고 봐요. 그 전에 이미 5G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던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거고 그건 실적으로도 나오고 있죠. 농우바이오는 실적이 증가했는데 주가가 빠진 거고 얘는 실적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겁니다. 그냥 지 갈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저평가니까 올라간다는 느낌이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바닥 잡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린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6G 산업 뛰어든다라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마 올 말 또는 내년 초쯤 되면 6G 이야기가 슬슬 나오면서 통신 관련주들이 그때쯤이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얘는
자리 잡는데 허구한 시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그냥 홀딩하자, 가지고 가자. 그리고 이거는 식스지 이야기 나올 때까지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야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투자하셨다면은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각오하고 투자하셔라. 아마 식스지 이야기는 3년에서 4, 5년 정도는 걸려야 나오지 않을까. 2027년쯤에 수익 실현이 좀 크게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수산 INT요. 수산 ING요. 네, INT일까요? 예, 맞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4,200원에 30%요. 14,200원에 30%요. 뭐 사신 이유가 사신 이유가요. 그냥요? 괜찮은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냥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요. 네, 평소에 운이 좀 있으신 편인가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수익 날 확률도 반반일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운빨로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뭔가 살펴보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뭔지도 모르고 사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 평소에 운빨대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식은 운 7기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거의 9라고 보고 있어요. 운은 1이라고 봅니다. 운은 따라줬을 때 급등주가 만나지는 거지 그게 아니면 꾸준히 그냥 수익을 챙겨놔서 야금야금이라도 챙기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수산 INT라고 하는 이 기업이 지금 최근에 급등이 나온 이유는요. 얘가 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쪽으로 엮여있기 때문이에요. 소프트웨어가 왜 어느 쪽으로 엮이나요?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어디 쪽으로 엮이나요? 했을 때 챗 GPT 있죠. 최근에 구글에서 만들었다는 거 AI 그런 쪽이랑 연관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AI 그런 쪽으로 얘가 엮여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최근에 급등이 나온 거예요. 회사가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가지고 여기서 AI 관련주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AI 관련 이야기가 요즘엔 나와요? 아니면 2차전지 이야기밖에 없습니까? 세상에? 2차전지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괜찮아 보여 샀다라는 것 자체가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괜찮아 보여서 샀지? 살 거면 좀 더 싸게 사지 그랬어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비중도 30%로 이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매매 방법 자체는 조금 애매했지만 운이 정말로 그냥 반반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반 정도 운이 좋으시구나 싶은 게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사놨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급등했을 때 사서 별론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종목을 싸게 잘 사놨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신 건지 실력이 좋으신 건지 잘 몰라도 이 자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 비중을 14,200원 산 거 보니까 실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은 14,200원 이런 자리에서는 비중을 10%만 사고 내려갔을 때 12,000원에 가깝게 11,000원에 가깝게 비중을 30%까지 늘렸을 겁니다. 그게 아마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비중 전략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실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1,000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기업은 아니고 장기로 가져갔을 때 정말 좋은 기업인 것 같다. 대신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슈팅이 나와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기후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수익 내기는 조금 어려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 당장은 N자 반등으로 전고점 반등이라고 해요. 12,000원 정도쯤에서 반등이 나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저 자리 반등 나오면 본전에서 빨리 비중부터 저는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시 내려갈 겁니다. 11,000원 정도까지요. AI 이야기가 없다면 11,000원까지 내려갈 건데 그때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거고 아마 그렇게 전략을 짜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다른 전문가들한테 상담받을 때도 주식 잘하시네요 소리 들을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코웨이고요. 코웨이요. 네, 매수 가격은 53,500원에 5%입니다. 53,500원에 5%입니다. 3,500원에 5%요? 네. 뭐 최근에 오늘 좀 이렇게 딱 빠지니까는 걱정이 돼서 전화를 주신 것 같네요. 그죠? 걱정은 안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뭐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시간을 주거나 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은 아. 한 5만 원 정도 해서 만약에 더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 기업인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 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서 멘토님 한번 조언 들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거 제가 오늘 답을 드릴 거고 앞으로 그런 질문 아무한테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답을 드릴게요. 세상에 네. 기다려서 안 올라온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면 안 되는 기업은 세상에는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뭔 말이냐면요. 매수가가 55,000원으로 53,500원으로 고정시켜 놓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내가 53,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달라요. 내가 평생 53,500원으로 코웨이를 가져갈 거고 추가 매수 계획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코웨이 53,500원에 산 사람입니다. 그냥 법으로 정해주세요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멘토님, 코웨이가 53,500원까지 올라올까요? 라고 하면은 와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3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100년을 간다면 53,000원까지 안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게 내 매수가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질문을 한다면은 와 글쎄요 라는 질문을 할 텐데 매수가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내 본전까지 올까요? 기다려도 되는 기업일까요? 가져가도 되는 기업일까요? 라는 질문은 조금 웃긴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매수가가 얼만데 그 본전이 어딘데 그걸 가져가도 되니 안 되니를 물어보십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안 해도 되는 질문이라는 거죠. 이 코웨이라는 기업이 망할 기업인가라고 하면 지금 적자가 나는 기업도 아니고 영업이익을 6천억씩 내는 기업인데 망할 것 같아요. 코웨이가 예전부터 정수기 잘 팔아가지고 돈 벌고 있는데 어때요? 네, 예, 맞아요. 지금 계속 돈 잘 확장하고 벌고 있고 있더라고요. 잘 보시면은 예. 돈을 버는 수준도 어때요? 4천억 벌다가 6천억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샀어요. 그럼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가격만 떨어지고 있는데 안 가져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시청자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돈 잘 번다. 돈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안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쯤이 바닥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더 떨어지면 더 사도 되는 기업인가 하고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이거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믿었으면 네네. 끝까지 믿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떨어진 기업은요. 거의 99%의 확률로 올라와요. 아, 왜냐하면 그런 게 저평가라고 부르고 워렌 버핏도 피터 린치도 뭐 짐 로저스도 모든 투자의 고수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네. 알고 있는 투자의 대가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돈 잘 버는데 주가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뭐가 무섭냐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 네, 이해가 그래서 됩니다. 우리가 그 외제차가 좋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외제차를 할인해 주면 우리가 무서워합니까? 우와 싸다 하고 사고 싶어집니까? 사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걸 또 할인 또 해준다고 하면 어머 무서워 저건 사고 날 찬가 봐라고 생각합니까? 우와 더 할인해 준다고 라고 해서 갑니까? 더 사야죠. 더 사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겁낼 예. 이유가 사실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 저는 아까 봤던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을 사가지고 이 기업 괜찮은 건가요? 질문했으면은 아우 그래 불안할 수도 있죠라고 생각하는데 코웨이를 더 사도 되는 기업인지 불안하다고 하는 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아, 예, 예. 코웨이는 지금 뭐가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가격만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은 언제 바닥을 잡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산 것도 솔직히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여기서 왜 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옛말에 주식 격언에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는 살 필요는 없어요. 다 떨어진 다음에 사면 돼요. 근데 예, 예, 지금 너무 알겠습니다. 일찍 예.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빠르게 올라올 때 한 6만 원 이상까지 반등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던가 아니면 비중 5%니까 장기로 가져가는데 크게 부담되진 않잖아요. 그죠? 예, 부담 그러면 없어요. 차라리 이 종목은요. 제 생각에는 이런 43,000원짜리 차트가 보여주는 정고점 있는 자리 있잖아요. 지금 파란색으로 예. 보이세요? 파란색 이 화살표? 아, 제가 지금 밖에 네, 있어서 나중에 안 한번 보는데 녹화 나중에 방법 보시길 한번 바라고요. 재방송으로 보겠습니다. 43,000원짜리까지 이렇게 밀리게 된다면 여기서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43,000원쯤에서 추가 매수한다라는 계획을 짜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가져가는데 전혀 부담되는 기업은 아니니까 저는 더 사도 좋고 비중을 나중에 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라데이션 알죠? 그라데이션. 점점 짙어지는 거. 아, 네네, 알고 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종목이 3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네. 3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난 비중을 100%까지 실으리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내려갈 때마다 어떻게 한다? 비중을 느린다. 늘린다. 예. 무겁게 늘린다라고 예.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DOU DOU 48,900원, 48,900원에 48,900원, 50%입니다. 네, 이런 매매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뭔지 모르시죠?
예, 예. 네, 불나방 매매라고 그래요. 아, 네, 우리 뭐 이렇게 커뮤니티라던가 이렇게 뭐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이야기하는 불나방 매매라고 이야기해요. 불나방이 어떤 곤충인가요? 예. 뭐 불이 이렇게 있거나 환한 게 있으면 지가 타죽는지도 모르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런 매매라고 그래요. 디어유는 SN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디어유가 이제 SN 관련주니까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왔을 뿐인 거지, 얘가 올라갈 만한 이유는 사실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SM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이수만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거기에 뭐 카카오가 뭐 하이브가 뭐 인수전을 하네 마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디어유랑 사실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별 상관은 없어요.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엔터 산업을 해가지고 디오유를 써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얘가 이렇게 올라온 거는 단순 호재 때문에 올라온 거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말을 결국 이렇게 시세 차익을 한번 이렇게 생겼을 때 약간 기회가 생겼을 때 올라오고 빠져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변동을 줄 만한 자리인 건데 이 자리가 다음에 빠져내려갔다가 올라올 자리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 말은 3만 원까지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는 거고 4만 3천 원 요점에서 눌림목 형성하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4만 9,800원에 4만 8,900원에 여기에 SM 인수한다 해가지고 급등 나왔을 때 덩달아서 딱 사버렸으니까 이슈가 있을 때 환하게 불빛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매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비중을 예, 근데- 조금만 들어간 게 아니라 50%나 들어갔어요. 예, 대표님. 근데 하이브가 인수를 할 때는 같이 네. SM이랑 동반 상주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카카오에서 인수를 한다는 말이 설이 도니까 이게 네. 이제 SM 그대로인데 디어유가 방금 제 말을 듣지 뭐 않으셨군요.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SM 엔터를 정말요? 하이브가 인수하든 카카오가 인수하든 지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과정에서 디오유가 뭐 하는 회사인데요? 디오유는 SM 밑에서 지금 이렇게 팬미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고 아티스트 관리하면서 모바일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기업인데 아니 그 지금 SM의 주인이 바뀐다고 하고 있는데 얘 산업에서 뭐 발전을 했다든지 카카오나 하이브가 인수한 다음에 얘 디오유를 갖다가 뭐 팬미팅을 내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디오유를 크게 키우겠다든지 이런 말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SM 따라가지고 따라 올라갔을 뿐인데 그걸 사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려가지고 있는데 아니 왜 SM이 하이브 인수할 때는 올라가고 카카오가 인수할 때는 안 올라가죠? 지 맘이니까. 얘 맘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회사의 가치라든가 성장성으로 봤을 때 장기 투자하기엔 전 괜찮다고 봅니다. 대신에 비중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비중을 본전 언저리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3만 원 정도 언저리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하는 건 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거 아니고서는 이거 탈출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장기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슈에 감사합니다. 따라다니지 마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기술이요. 하나기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9,862원이요. 33%예요. 일단 저점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셨네요. 그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가 뭐 장기적으로 이슈가 지속이 될 것 같긴 한데 한 번도 안 꺼지고 갈 것 같진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타올랐다가 식었다가 타올랐다가 식었다가를 반복하면서 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요동을 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 시기에 팔고 내려갔을 때 또 사고 이번 상승 시기에 팔고 내려갔을 때 또 사고 이런 방식이 전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2차전지 관련주가 막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예측 불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맞네 틀렸네 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봤을 때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갔을 때 사자라는 그 원리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어찌됐든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꺾였어요. 최근에 오늘 꺾여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수익을 한 절반 정도는 실현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예요. 나머지로는 더 가면은 7만 원대 가서 매도하시면 되고요. 더 가지 않으면은 그냥 57,000원쯤 됐을 때 다시 내가 매도했던 것만큼 저기서도 2차전지 내용이 살아있다며 저기서 조금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 67,700원에서 그 네. 매도를 안 했거든요.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했고 안 했고 중요하잖아요. 내가 왕년에 잘 나갔고 안 나갔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절반 매도를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7만 원까지 홀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혹여나 빠지게 된다면은 물려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 수익 안 챙길 이유는 없다. 62,000원대 본전에서 62,000원대 익절하자라는 전략까지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예.
네,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챙기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매도하시는 것은요, 수익이 나면 매도하면 되는 거지 그걸 어디에 팔까요?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제일 쓸모없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낭비하지 마시고 수익 났을 때 겸허하게 챙길 수 있는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것을 항상 권유해드리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